예, 이게 좀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좀 잘라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점이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이상은 무죄라는 시의 평축이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평축법을 제대로 따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절구에 대한 것이고요. 이 뒤에 이제 제가 율시에 대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자, 그래서 7원 율시 평기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평평 측측 평평 측 이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줄은 측측 평평 측측 평 이렇게 돼야 되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7원 측기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측측 평평 평 측측 이렇게 예, 측성하고 평성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이렇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올라가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원 율시 평기식이라는 말은 7원 율시 중에서 평으로 소리가 평으로 시작해서 쭉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평평 측측 평평 측 해가지고 첫 번째 라인부터 쭉 내려와서 여덟 번째 라인까지 이렇게 이런 패턴을 따르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7율 측기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측성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측성으로 일어난다,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측측, 평평, 측측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첫 번째 라인이고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쭉 가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식의 패턴을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어, 칠류 평기식이라면은 평평 측측 평평 측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평 측측 평평 측. 그런데 평측 다르죠. 이 다른 게 왔습니다. 이건 지금 시작할 때 평측 평평 측측 평 이렇게 가버렸네요. 그죠? 135 1 3 5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측성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측측 평평 측측 평인데 지금 7율 식기식 경우에는 측측 평평 그 다음에 측측평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은의 무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첫 번째 두 라인 그리고 마지막 두 라인이 특히 마지막 보세요. 측이고 나머지는 다 평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규칙한 어, 평칙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든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7원 율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대원칙이긴 하지만은 약간씩 특히 이제 후대로 갈수록 조금씩 합격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바로 이상은의 무죄 같은 경우에도 평칙법을 취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게 마구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칙법은 불규칙한 게 제법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그 불규칙한 거를 또 사람들이 이론가들이 불규칙의 원칙이다 해서 뭐 이런저런 원칙을 갖다 대고 하거든요. 너무 복잡하기만 할 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아야 될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어, 절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온, 칠원, 그래서 진, 신, 인 해서 이렇게 1, 2, 4구 혹은 2, 4구에서 보통 이제 아분을 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자가 실제로 평성 진운인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사전을 찾으면 되겠다 그거죠. 자전을 찾으시면은 보통 이게 이제 평자로 동그라미 쳐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성이구나. 그리고 진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신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를 이제 GD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사전 있죠. 한국 온라인 사전에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신자 쳐보면은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음, 그냥 이 정도만 제시되고 여기 대해서 어떤 정보가 없거든요. 한자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보셔도 네, 새신자 해놨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음, 이런 정보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안 나오죠. 뭐 이 정도만 등장을 하지 평성인지 상성인지 그런 음가 차이에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없이 이제 한국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 학생 여러분들도 GD를 이용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신자를 타입을 해서 보시면은 이제 신자가 등장을 하고 이 사전이 밑에 아주 다양한 사전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기본 해석이고 상세 해석, 국어, 뭐 설문해자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의문 방언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당대 도금이 어떻고 일본어 도금은 어떻고 예 한국어 로마자 표기는 어떻고 현대 한국어 표기는 뭐 이렇게 표기를 하고 베트남어로는 뭐 이렇게 표기를 한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근대음, 중고음, 상고음 해서 요건 이제 시경 시대 음입니다. 상고음. 그리고 중고음 하면은 당나라 때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이거예요. 예, 평성의 진운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찾아보시면은 저처럼 이게 평성의 진운이라는 것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절구, 예, 절구는 쉽고 율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길게 가야 되고 이게 총 8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2468에 1구를 더해서 총 5구가 평성 한운으로 아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치법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측 이거 기본 패턴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한시어 2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율시는 좀 이따 하고요. 5원이나 7원의 절구를 먼저 보자면은 기준은 이겁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하세요. 그래서 5원의 절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측측평평측 그 다음에는 요거를 바꾼 겁니다. 평평 측측평 이렇게 나오죠. 측이 전부 평으로 바뀌었죠. 평이 전부 측으로 바뀌었고 측이 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를 한 번 더 써가지고 평을 늘려서 씁니다. 평평평 측측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거를 패턴을 바꿉니다. 측측측 평평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요거 이제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책 김상홍 선생님 한시의 이론에 보면은 이거를 기차소리 칙칙폭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칙칙폭폭칙 해서 처음에 이제 고정을 딱 시키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할 때는 폭폭폭 칙칙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해서 5원 절구가 평측이 어떤지에 대한 어떤 그 패턴이 여러분이 마련이 되면은 사실상 5원 절구, 7원 절구, 5원 율시, 7원 율시에 대한 큰 패턴이 대부분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거 기준입니다. 요거 기준을 해서 그렇다면 7원 절구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겁니다.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측측이죠.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거 평평을 붙입니다. 그리고 평평이니까 측측을 붙이고 평평평이니까 측측을 붙이고 측측측이니까 평평을 붙입니다. 요게 7원 그러니까 7절 평기식입니다. 7원 절구 평기식. 우리가 시작했던 요게는 뭐냐고요? 측으로 시작하니까 5원 절구 측기식입니다. 아시겠죠? 5원 절구 측기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 앞에 반대되는 것을 붙여서 늘리면은 이게 7원 절구 평으로 시작했으니까 평기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5원 절구 평기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1, 2구를 밑에 붙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5원 절구 평기식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시작은 5원 절구 측기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먼저 여기다가 이제 평평을 붙여서 그리고 측측을 이런 식으로 붙여서 실현절구 평기식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서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5원절구 측기식으로 시작을 해서 시작은 이걸로 하되 이제 요거를 이제 3구로 세 번째 라인부터 시작을 해버리면은 그게 5원절구 평기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5원절구 평기식에서 평평평이니까 측측을 붙이고 측측측이니까 평평을 붙이고 측측이니까 평평을 붙이고 평평이니까 측측을 붙여서 시작을 이렇게 이제 다 확대를 해서 만들면은 측으로 시작한 7원이니까 7원 절구 측기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 간단하게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5원 절구하고 7원 절구의 패턴, 5원 절구 측기식, 7원 절구 평기식, 5원 절구 평기식, 7원 절구 측기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율시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달라요. 예,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은 측측 평평측으로 시작했죠. 평평 측측평, 평평평 측측, 측측측 평평에서 이게 5원 절구 측기식이 기준이 맞습니다.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평평 측측 측측 평평 붙이면은 이것도 아까 봤던 7원 절구 평기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copy and paste 해서 이 밑에다가 그대로 붙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7원절구 평기식인 거죠. 7원절구 평기식을 밑에 하나 더 붙여요. 똑같은 7원절구 평기식이 위에 아래에 더블로 쌍으로 이렇게 나왔죠. 이러면은 이제 5원 율시, 7원 율시에 대한 평측법의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7원 할 때 해야 되니까 5원 율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끝나면 이게 뭡니까? 5원 율시 측기식입니다. 측으로 시작했으니까 측기식이고 5원임이고 율시입니다. 따라서 5원 율시 측기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전부 이제 평평 측측 여기 반대되는 거 있죠. 요 앞에 되는 거 반대되는 거 다 이렇게 때려 붙여요. 때려 붙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7원이 돼 버렸죠. 그리고 율시죠. 따라서 7원 율시 평으로 시작하니까 평기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측기식 평기식이 따로따로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한 게 5원 율시 측기식이었죠. 5원 율시 평기식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세 번째 라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이렇게 가면 이게 5원 율시 평기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여기까지 가서 딱 끝나면은 이게 뭐냐? 7원 율시 측기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해서 끝나면 7원 율시 측기식. 예, 이렇게 해서 예, 5원 율시, 7원 율시, 5원 절구 앞에 7원 절구. 이게 어떤 패턴인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요. 여기서 계속 예, 변칙이 존재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또 아셔야 돼요. 어디서 바로 아셨어요? 이상한 무제. 여기서 바로 이상한 이런 패턴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 특히 이제 가운데 이 데코가 되는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좀 지켜주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 6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 변격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예, 3행, 4행, 5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규칙적인 거를 지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5원, 7원 절구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5원, 7원, 율시 이제 이 패턴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한시의 이론 109페이지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도표 하나로 저는 도표 두 개 썼잖아요. 도표 하나로 이 선생님께서 이제 자신 있게 추천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도표 하나로도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9페이지죠. 110페이지까지 가서 뭐 1, 2, 3, 4, 뭐 A, B, C, D 요런 게 있죠. 요런 게 어떤 건지 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그 외로 이제 제가 하나 빠뜨린 거는 이제 수구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는 이제 이거를 이게 측자 같은 경우 뭐 평자로 끝낼 수도 있다라는 예 그러니까 뭐 수구 용운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측자 대신에 평자를 쓸 수도 있다는 예외 규칙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예외는 이 사실 예외가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게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로에 평자가 온 거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구가 용운을 했을 경우다. 당연한 거예요. 수구를 용운을 했으면은 측성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운자를 했다는 거니까 이것처럼 똑같이 아분을 해야 되니까 평성이 와야 된다. 그렇게 뭐 너무 당연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내일 제가 이제 한시의 감상 한시의 감상법, 실제로 한시는 어떻게 감상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글쓰기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예, 예문을 제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